세상을 바라보는 발칙한 시선,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에 반대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 기자입니다. 박지은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은입니다. 예, 소개가 필요 없는 박지은 기자입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 두슬라. 두슬라. 정말 끝내주죠. 네. 주가가 12,000원에서 32,000원을 갔습니다. 3배, 300%. 네. 놀라운 수익률입니다. 이게 4월 초 대비거든요. 2달 만에. 그러니까 최근에 삼성전자, 현대차 사신 분들은 참 지지분한 주가에 마음 아프실 텐데 두슬라가 막 어마어마한- 여기저기서 행복의 목소리들이 저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두산은 또 박지은 기자가 잘 아는 회사잖아요. 고향도 그렇고 수입도 그렇고. 예, 제가 또 누가 언급하셨던데 댓글로 제 고향인 거 근처라 가지고 아무튼 뭐 마음으로도 제 추위보도 이렇게 좀 마음이 쓰이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흠슬라라고 흠슬라. HMM의 네, 그렇죠.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흠슬라는 제가 작년에 한번 그 3프로TV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네네네. 있었어요. 이게 이거 해운이 좀 이상하다.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다는데 왜 해운이 이렇게 오르지? 왜 오르지? 생각보다 경기가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을 좀 줬었는데 네. 흠슬라는 1분기에 1조를 넘게 벌었어요. 정말 많이 벌었어. 그리고 조선업체에서 되게 부러워하더라고. 자기네들은 몇 천억 수주 받아봐야 적자인데 야 이게 경기 돌아서니까 한 분기 만에 조 단위로 벌더라. 근데 두슬라는 좀 저는 불안해요. 이게 실적 대비 이렇게 갈 수 있나? 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 그 박지은 기자가 좀 상세하게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 주가 말씀하셨는데 사실 주가가 엄청 답답했어요. 사실 작년 8월에 한 12,000원 선 회복하고 예. 그 뒤로 한 4월까지 진짜 막 14,000원, 13,000원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되게 답답하게 보이다가 갑자기 이제 9개월 만에 말씀하신 대로 거의 뭐 한 달 만에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었는데요. 예. 일단 뭐 두산중공업은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안쓰러운 목소리들이 많았죠. 그쵸. 예, 산업은행에 이제 수혜를 받아가지고 자구안을 마련하면서 베어스를 팔아야 된다 그래서 네. 이건 팔 수 없습니다. 막 했던 그거 하나 남기고 이렇게 다 팔아가지고 이제 두산 그룹이 약간 정상화를 시도했고요. 나머지가 이제 두산중공업이 남게 됐죠. 예. 사실 두산 그룹 차원에서도 두산중공업으로 좀 역량을 모으는 예. 작업을 좀 했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퓨어셀 지분도 좀 넘겨줬고요. 예. 사실 두산중공업이 뭐 하는 회사야라고 물어보면 뭐 하는 회사죠? 석탄 발전하는 회사죠. 맞습니다. 석탄 발전하고 원자력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 그걸 좀 총체적으로 묶어서 보면 에너지 하는 회사죠. 에너지 플랜트를 하는 회사죠. 에너지 예. 플랜트를 하는 회사고요. 일단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좀 보면 말씀하신 대로 여전히 화력 플랜트, 발전 플랜트, 예. 발전 플랜트 짓는 거 그리고 거기 안에 기자재 들어가는 거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사후 서비스 하는 거. 예, 그런 것도 하고요. 뭐 많이 진짜 수출을 엄청 많이 했죠. 그걸 통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물론 화력 발전이 큰데 이 비중이 큽니다. 예. 화력 발전이 사실 제일 문제가 됐던 거죠. 전 세계적으로 화력 발전에 대한 이제 이 움직임이 되면서 특히 금융사들이 화력 발전에 대해서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겠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어떤 사업들이 되게 많이 이렇게 스톱되거나 좀 지연되거나 이런 것도 많았고요. 근데 그걸 뭐 두산중공업만의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그쵸, 뭐 예. G라든지 뭐 이런 어디든. 글로벌하게 석탄을 하던 데들도 굉장히 많이 쪼그라들었어요. 그러다가 뭐 네. 진짜 자존심 상하게 다우지수에서 쫓겨나고 뭐 이런 굴욕들을 많이 겪었는데 앞으로도 석탄은 더 공격적으로 줄어들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에너지 전환 과정 안에 있는 되게 핵심적인 사실 두산중공업이 핵심적인 회사인데요. 그래서 사실 기대감도 되게 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환을 하면 사실 죽는 산업도 있지만 새로 생겨나는 태동하는 산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사실 화력도 화력이지만 원자력 때문에 말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쵸. 원전이 이제 원전을 더 이상 확장하지 않겠다는 정부 정책이 발표되면서 특히 이제 신한울 3, 4호기 같은 경우에는 아예 뭐 짓고 있었는데 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걸 중단시키는 바람에 이것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되면서 돈이 안 돈 거죠, 한마디로. 그쵸. 돈이 돌아야 되는데 돈이 돌아야 또 막고 또 빌리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게 딱 스탑이 되면서 좀 타격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트리거가 됐죠. 네, 안 트리거가 그래도 됐죠. 원전이나 석탄을 때문에 쭉 내리막을 걷고 있었는데 여기서 신한울 그게 막히면서 미래의 현금 흐름이 안 나오겠구나 하면서 금융 쪽에서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게 막혀서 이제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고 모든 걸 다 팔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겼죠.
네, 그래서 두산중공업은행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 전환기에 있으면서 이렇게 뭐 어려움도 있었는데요. 지금 그렇게 그 자구안을 마련해서 다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가지 사업으로 추렸어요. 이제 신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뭐 그 중에 하나가 풍력이 될 수 있고요. 또 원자력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엄청 큰 원자력 말고 이 소형 원전, 이 여기에 대한 이 것도 강화하겠다. 그리고 가스터빈 같은 것도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스터빈 같은 경우도 전 세계에 가스터빈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 한 5개 정도밖에 안 돼요. 5개 정도밖에 안 되고요. 대형 가스터빈을 만들 수 있는 데가 5개밖에 안 되고요. 지금 작년인가요? 그 개발에 성공해가지고 만들어서 실증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여기 오늘 얘기하기 앞서서 이거 미리 얘기해야 될 것 같아. 두산중공업의 주가가 그 이번에 풍력 그 수주를 받았다는 공시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근데 오늘 얘기가 약간 두산중공업에 좀 네거티브하게 진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저희는 주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산업 생태계가 어떻게 조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혹시 주주분들이 왜 네거티브하게 얘기하느냐를 좀 부정적으로만 보실 게 아니라 지금의 주가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냐, 그리고 이제 기업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의 관점에서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뭐 좀 네거티브하다고 해서 이게 네거티브한 얘기는 아니에요. 이 신재생, 신에너지 쪽에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두산이 포트폴리오 전환을 했고 이거를 지금 키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거지 뭐 두산이 나쁘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걸 반드시 강조드립니다. 예. 아, 상처 받거든요, 제가. 네. 소심쟁이라 가지고. 네. 아, 상처받을까 봐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원전 얘기를 좀 할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해상풍력 얘기를 해야 되는데 풍력 얘기부터 조금 할까요? 예. 풍력 얘기를 하면 풍력이 작년에 사실 그린 뉴딜 맞나요? 예, 한국판 그린 뉴딜을 이제 선포하면서 엄청나게 관심을 뜨겁게 받았는데요. 그 풍력 발전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쭉 이렇게 위에 있는 그 발전기를 사실 두산중공업이 만들고 있죠.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이렇게 수혜를 받을 거라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사실 이 기대감이 최근에 이제 실제 수주로 이어지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작은 거예요. 100메가와트 단지에 18개 이제 그 풍력 터빈을 풍력 발전기죠. 그걸 납품해가지고 1,900억 정도 수주를 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뭐 기대감들이 있었는지 주가도 그 전에 많이 오르기도 했는데요. 저는 그 주가는 되게 기분 나빴어요. 이게 수주 공시가 나오기 전에 갑자기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는 아무래도 그 정보가 새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사실 저도 같이 취재를 했으니까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그 건이 그 한림 해상풍력이 추진이 됐던 건 한 10년 전이에요. 근데 그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걸리면서 한 10년이 걸렸고 작년 말에 또 인가가 났는데 거기 또 소송이 걸렸고 그러면서 올해 2월쯤에 이게 또 다시 재개가 됐고 그 가운데 이제 그 경쟁 입찰을 통해서 지멘스를 제치고 두산중공업이 이걸 수주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살펴보면은 이 수주와 관련한 정보는 아시는 분들은 좀 새나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근데 뭐 그것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그런 식으로 올리고 그리고서 그게 실제로 확인이 된 순간 주가가 폭락하는 모습을 보인 거는 저는 개인 투자들에게는 참 보기 안 좋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예. 뭐 풍력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풍력이 두산의 기술이 그렇게 압도적으로 높냐라고 하면 좀 그렇게 보기는 좀 힘들어요. 왜냐면 GE라든지 또 시멘스라든지 이런 데는 이미 뭐 12메가짜리를 하는데요. 이번에 수주한 게 5.5메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2배 정도의 발전 용량이 좀 차이 나는 건데. 그러니까 똑같은 바람을 맞아도 네, 그렇죠. 그 한 나오는 전기는 한 절반 정도밖에 그렇죠.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뭐 8메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5.5메가 수준이 뭐 엄청 높진 않아요. 근데 그거를 또 취재를 해보니까 꼭 높은 게 좋은 거냐 이건 또 다른 문제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 풍력이라는 게 지형마다 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 달라서 그 한국형, 그러니까 한국에 맞는 게 중요한데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1,900억이면 18대를 납품했거든요. 그래서 단순 계산해보면 한 100억 정도 되잖아요. 기당. 네. 그래서 이걸 제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진짜 사업이 될까를 보면서 제가 취재를 해봤는데 지금 2030년까지 우리나라에서 하겠다는 그 풍력 그 발전 용량이 12기가와트예요. 12기가. 예, 그러니까 12,000메가와트. 이걸 단순하게 나눠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5.5메가와트짜리 2,100개 정도를 깔아야 돼요. 그러면은 다 수주할 경우. 다 수주할 경우. 그러면 두산이 한 2,100개 정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다 수주 받으면 예를 들어. 근데 그렇게 하면 가격이 아까 제가 100억이라 했잖아요. 하나에. 단순 계산해 보면 사실 얼마죠? 곱하기 하면은 21조? 맞아요. 21조가 되는 건데 엄청 큰 금액인 것 같잖아요. 근데 2030년까지니까 아주 이게 먼 얘기잖아요. 10으로 나눠도 연간 2조. 2조. 근데 지금 두산중공업의 매출액이 연간 한 14조, 15조 하는데 2조면 뭐 15% 되나요? 그 정도예요. 그래서 폭력이 정말 엄청 큰 하나의 그게 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화력을 대체할 수 있는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드는 거죠. 그래서 폭력만을 가지고 이 지속성을 가지기엔 좀 힘들지 않나. 물론 이 사업이 커지니까 물론 또 수출을 할 수도 있어요. 다른 우리나라랑 비슷한 환경에 있는 나라들에게 수출을 할 수 있는 시장도 있지만 일단 국내에서 봤을 때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해외 나가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아까 지라든지 지멘스라든지 베리타스라든지 이런 데가 보통 10메가와트에서 12메가와트짜리 블레이드를 쓰거든요. 그렇죠. 그 터빈을. 근데 지금 두산중공업은 5.5를 하고 여기에 계획이 한 내년쯤에 뭐 8메가를 할 수도 있다 정도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수출로서 경쟁력은 없습니다. 이건 분명한 수출로서의 경쟁력은 지금 없어요. 없죠. 근데 기대하는 거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그 단지에다가 두산중공업을 쓰는 이유는, 그러니까 해외 사안이 아니라 국산을 쓰는 이유는 여기에 좀 더 트랙 레코드를 만들고 실증 사업을 하면서 정말 기술력을 키워서 해외에도 팔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키우는 거기 때문에 이 숫자만 보기에는 그렇게 워낙 네가티브하게 얘기했으니까 제가 좀 파지티브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걸 따서 좀 더 실력을 키워서 정말 글로벌 풍력 시장에 진출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거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봤을 때 그때 나왔던 수준을 봤을 때는 뭐 그렇게 큰 엄청난 뭔가 이렇게 카드가 될 만한 그건 아니다라는 좀 생각을 했고요. 이거와 더불어서 사실 최근에 그 차세대 원전 이것 때문에 진짜 또 뜨거웠죠. 사실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원전 수출에 대해서 우리가 협력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세대 원전 관련해 가지고 SMR이라고 하죠. 두산중공업이 조금 인정받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 맥락이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면 미국에서 지금 뉴스케일이라는 업체가 SMR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차세대 원전은 아니고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3세대 원전인데요. 이거는 지금 아직도 약간 안전성의 문제라든지 이게 100% 해결된 원전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거기에 기자재를 납품을 한다고 두산중공업이 발표를 했었고 그런 수주 계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원전 확대가 미국과의 협력이 좀 두산중공업에게 좀 호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전을 그렇게까지 EPC를 해본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산중공업이 원전을 잘할 수 있냐. 한국의 원전 기술이 정말 글로벌한 수준인 건 맞아요. 그리고서 거기서 이제 그 3세대 원전이 잘 될 거냐는 이제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원전 업계에서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원전으로 가는 과정. 그리고 이제 박진기가 얘기했던 차세대 SMR 같은 경우는 정말 대규모 플랜트를 만들어서 중앙 집중형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말 도시마다 작은 원전을 만들어서 그 지역의 소규모 그 전력 생태계를 만드는 용도로 갖고 있는 차세대 말 그대로 차세대 그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된 항목인 거죠. 근데 거기서 기존에 잘하고 있는 그 원전 플랜트를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관심을 받는 거는 뭐 맥락상으로는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니까 원전에 그냥 원전 기술이 좋아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봤는데 원전에 들어가는 기자재가 엄청 많잖아요. 그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두산중공업이 세계에서 꼽힌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할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대요. 할 수 있는 업체가 많이 없고 특히 미국 또 원전에 대한 사업이 과거에 좀 축소가 되면서 그 기업들이 많이 없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같이 파트너를 찾을 수 있는 데가 많이 없다 보니까 두산중공업이 예전부터 이제 뉴스케일이랑 같이 해서 한 거고 그 이후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수출 협의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좀 각광이 받고 있는 건데 또 여기에 더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빌 게이츠 아저씨가 또 차세대 기후 재앙을 피하는 법. 그 얘기를 하면서 또 막
탔잖아요. 근데 예. 그거 좀 구분하셔야 되는 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뉴스케일이 하는 건 3세대 원전이고요. 이거는 아직 경제성조차도 확보가 안 됐어요. 아직 짓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걸 돌려보고 실제로 실증을 해가지고 얼마나 전기가 나오는지 그리고 투자 대비 이게 진짜 에너지로서 가치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한 단계 더 높은 사실 얘기를 한 거죠. 빌 게이츠는. 그래서 빌 게이츠가 얘기한 건 아예 차세대 원전이고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 한국도 좀 이제 연구를 더 하겠다. 원래 한국이 그 3세대 원전을 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뭐 표준화가에 문제가 있고 뭐 그래가지고 조금 뒤쳐져 있었는데 아예 다른 차세대 원전을 좀 개발을 하겠다 하면서 산업부 장관이 어제 뭐 예타 얘기까지 했죠. 근데 이런 얘기가 또 겹쳐지면서 이제 기술 뭐 개발 이런 걸 떠나서 이 기술이 개발되면 어쨌든 그거를 실현하는 데는 기술이 또 필요하잖아요. 예, 예. 그게 이제 두산중공업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근데 당장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뭐 큰 성과가 되진 않을 것 같은데 뭐 투자 관점으로 조금 본다면 저는 사실 여기서 계속 이제 원전 관계자들의 얘기는 이겁니다. 그 차세대 원전까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예, 예. 근데 그 경쟁력을 계속 가져가야 되는데 당장 원전으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지금 건설 중단했던 3, 4, 5기라도 재개를 시켜서 좀 이걸 우리 수명 연장을 하면서 기술 개발을 같이 하자. 그래야 나중에 그 시장이 딱 열렸을 때 두산중공업이 같이 갈 수 있는데 지금은 먹거리가 돈이 되는 게 많이 없다 보니까 그 산업이 개화하기 전에 또 어려움을 맞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풍력이랑도 약간 그 맥락이 비슷한 게 우리나라가 풍력을 굉장히 먼저 시작한 나라입니다. 그러다가 한 2011년 12년 그때만 하더라도 풍력 테마주들이 굉장히 좀 인기가 많이 끌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진짜 코스닥 대장주 중에 이게 풍력이 정말 1, 2위를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잘 됐는데 그때가 어떤 때랑 좀 맞물리냐면은 우리나라 조선업이 조금 힘들어졌을 때랑 좀 맞물려요. 그러면서 이런 그 기자재를 만드는 그런 기술, 단조 기술들을 가지고 이게 엔지니어링 기술을 가지고 지금 배가 잘 안 만들어지고 있다면 이제 풍력을 좀 해보자 그래갖고 뭐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삼성중공업이라든지 다 풍력한다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이것도 참 사실 테마를 타게 되는 게 그 이후에 재생에너지가 조금 꺾이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연구개발이 좀 덜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림 해상풍력도 이게 2010년도 초반에 나왔던 프로젝트거든요. 그렇죠. 그 중간에 거의 풍력이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사장돼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서 이제 와서 다시 풍력을 하려고 보니까 다른 나라는 계속적으로 그걸 해오면서 10메가, 12메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5.5메가밖에 안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여기서 이제 두산중공업을 봤을 때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원자력을 이렇게 죽였다가 진짜 그 차세대 원전이 좀 대체적인 주류 에너지원이 됐을 때 그럼 우리는 뭘 가지고 있겠냐. 그럼 그때까지 좀 살려두려면은 한 3, 4, 5기 정도를 좀 끌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원전 그 업계의 주장이죠. 주장이죠. 예. 뭐 그런 주장이 있는 상태고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뭐 만약에 3, 4, 5기가 재개가 된다면 좀 가능성이 좀 더 높겠죠. 전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게 아니라면 사실 차세대 원전이나 그런 원전 SMR 관련된 실제로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뭐 100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는 근데 100조 뭐 그런 시장이 개화될 때까지는 시간이 아직 많이 걸리는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참 죄송스러워요. 그 주가를 보고 있으면 이런 얘기 드리기가 좀 죄송한데 사실 먼저 얘기하기도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워낙 오르고 있어서 이거를 각진 기자하고 이거를 언제 한번 짚긴 짚어야 될 텐데 이게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라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텐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워낙 언론에서 이렇게 좋은 얘기들 중심으로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좋은 얘기는 맞는데 그 이 레벨이 어느 정도 선인지를 언제쯤 얘기할까 하다가 조금 늦게 말씀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부담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게 말씀을 드렸다는 거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사실 저는 박진 기자랑 얘기할 때 그 문제가 조금 신경이 쓰였어요. 이게 이 풍력 1900억 원 규모의 이게 들어갈 때도 바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안 그래도 준비하는 데만 10년 걸렸는데 실제로 가동이 되는 게 두산에서는 한 2024년 정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대체로 뭐 26년, 27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제주도에 100메가 이상 되는 데가 3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한 군데 이제 된 겁니다. 10년 동안 인허가를 거쳐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2030년이 되면 탄소 감축 목표가 만들어서 또 우리가 또
지켜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풍력도 어느 정도는 재생에너지가 그 전력 비중의 일부를 해줘야 될 텐데 그나마 빨리 가고 있다는 데가 이 정도 속도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야, 그러면 원자력도 안 하고 이렇게 석탄도 줄일 거고 그러면 우리가 풍력도 이렇게 속도가 늦게 가면 과연 한국이 2030년에 탄소 감축 목표를 맞출 수 있을까? 라는 부분들이 사실 되게 걱정이 돼요. 이게 그쵸.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드릴 일이 뭐 따로 있을 겁니다. 이 풍력 관련해 가지고 뭐 어떤 문제 때문에 이게 이렇게 오래 지연이 되는 건지. 그래서 두산중공업을 보실 때 그냥 그 지금 어떤 주가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되셨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두산을 통해서 한국의 어떤 친환경 에너지 산업 아무래도 또 두산이 우리나라 친환경 산업의 대장인 건 맞으니까 이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면서 한국의 산업 수준을 같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요새 두산그룹은 좀 분위기가 좀 어때요,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예, 근데 워낙 안 좋았잖아요, 두산 네. 분위기가. 근데 좀 조심하는 것 같아요. 여전히 조심하는 것 같고요. 예. 뭐 워낙 두산 그 그룹 자체, 그 두산중공업뿐만 아니라 두산 그룹 자체가 약간 그 정부랑 보조를 안 하면 사실 사업을 따내기 힘들고 원래 두산의 중공업 또 두산중공업은 한국중공업이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조심조심하고 뭐 이렇게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눈치를 많이 보더라고요. 사실 뭐 정부 상대로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뭐 한 가지 좋은 건 직원들은 좀 좋았나 봐요. 왜냐면 작년에 그 주가 떨어졌을 때 제가 알기로는 4천 원인가에 아마 우리 사주 받았을 거예요. 증자를 증자를 했구나. 했거든요. 그때 그래서 그때 막 게시판에 4천 원 얼마인데 받아야 되나요? 그랬는데 근데 2,000원 됐잖아, 그거. 그렇게 내려갔다가 갑자기 지금 뭐 3만 원 됐으니까 한 8배 벌어. 뭐 그런 여담입니다. 그런 여담도 좀 드리고요. 뭐 여전히 근데 뭐 잘 될 거다라는 기대도 있지만 조금 조심하자는 너무 큰 기대를 또 섣불리 얘기하는 거를 좀 경계하더라고요. 내부에서도 뭐 그런 것 같고요. 네. 여기서 저희가 기대하는 거는 잘 돼야 한다. 잘 돼야 한다. 지금 주가가 약간 오버슈팅된 것이라는 느낌은 있지만 정말 저 주가에 상응할 수 있을 정도로 기업 펀더멘탈이 많이 좋아졌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리고 두산중공업의 펀더멘탈이 개선이 된다는 거는 국내 친환경 산업의 기술이라든지 시장이 충분히 많이 확산이 커졌다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탄소 감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더 영향도, 커진다는 네. 그런 점까지 그 두산중공업을 통해서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발치강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